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인트로와 함께 XML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XML을 이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XML 파서를 통해서 파싱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XML은 무엇이냐? XML을 파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럼 XML은 무엇일까? 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XML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XML은 www에서 이제 개발된 마크업 언어예요. 그 마크업 언어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태그를 통해서 이제 구조화된 이제 문서를 만든 거를 이제 마크업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XML은 이렇게 이제 태그로 이제 구성된 더큐먼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확장자는 .xml로 나타나게 되고요. XML은 이제 문서를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읽을 수 있는 형식을 갖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걸 읽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퀴즈가 있는데 퀘스천은 이거라고 하고 앤서는 이거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XML을 기계한테 줘도 기계는 이제 퀘스천이 이거다라고 이제 파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되는 거는 이제 API에서 이제 서버 투 서버로 데이터가 이동할 때 이 XML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XML 외에도 자바스크립트의 하나의 객체인 제이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데이터에서 이제 XML의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XML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XML의 기본 구조는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중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태그로 일단 시작이 돼요. 그래서 태그로 이 가로와 가로로 시작돼서 이 가로와 가로인 이 태그로 끝이 난다. 그리고 이 엘레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엘레멘트의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걸 하나의 엘레멘트라고 해요. 그리고 애트리뷰트라는 게 있는데 애트리뷰트는 이제 이름과 짝 여기 src는 마돈나의 src는 이 마돈나의 jpg다.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의 값은 이 src alt가 이제 두 개의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의 용어만 알면 돼요. 태그, 엘레멘트, 어트리뷰트 그리고 XML은 데이터를 API를 통해 이제 데이터를 서버 투 서버로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사실 XML은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써야 되는 XML은 이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XML을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XML의 튜토리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XML 트리와 엘레멘트. 아까 엘레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엘레멘트는 하나의 트리에서 노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트리에서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 하나하나를 이제 엘레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ML 파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XML을 파싱.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XML의 형태로 받았고 그 XML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가 다 뽑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뽑아오는 작업을 이제 파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이제 엘레멘트를 어떻게 찾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템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격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가격이 이제 제 관심 있는 엘레멘트인 거잖아요. 그 값을 어떻게 갖고 오냐. 그리고 XML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그리고 XML의 더큐먼트는 이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더큐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XML 이 더큐먼트를 어떻게 빌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 뒤쪽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뒤에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쪽만 알아도 충분히 데이터를 파싱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싱하는 부분 뭐 어떻게 읽는지
등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XML에 대해서 할 것이고, 파일 리드 어떻게 하느냐, 파일 아니면은 이제 스트링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요. 파싱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서치, 제가 관심이 있는 거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빌딩, 총 이렇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은 이제 부동산 데이터 파싱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리드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쓰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강제 기행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을 때는 country data as string 해서 1번부터 읽을게요. 왜냐면 여기 강제 기행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빼고 이 데이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리드. 일단 패키지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읽는, 이쪽 보면 파일로 읽잖아요. 근데 파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읽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서버 투 서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읽진 않잖아요. 보통 메모리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링, 이 컨트리 데이터라는 이 스트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수명이 루트인 이유는 이게 아까 트리의 형태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루트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루트인 데이터가 있고 아래 컨트리라는 차일드 노드가 있어요. 차일드 엘레멘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그냥 찍으면은 엘레멘트 데이터, 그러니까 엘레멘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의 노드. 엘레멘트 데이터에 가리키는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의 태그를 보면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게 있었죠? 여기서 태그, 엘레멘트, 어트리뷰트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태그, 엘레멘트,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요게 어트리뷰트,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루트의 어트리뷰트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 데이터에 만약에 name에 하하하가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나와요. 그쵸? 어트리뷰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차일드 노드를 어떻게 이터레이트를 하는지 봐볼게요. 보면은 for child에서 in root를 보면은 print의 child의 태그, 일단 쳐볼게요. 차일드 태그와 차일드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거가 있고 이게 루트겠죠? 이 루트에 차일드를 다 찍을 거예요. 컨트리가 차일드죠? 차일드의 아, 컨트리죠? 컨트리의 태그는 컨트리겠죠? 이 데이터 루트의 자식의 태그는 컨트리. 그 컨트리의 어트리뷰트는 값과 이름과 값이 쌍이 있는 네임이 있겠죠. 그러면은 컨트리가 다 찍히고 아마 네임이 찍힐 것 같아요. 컨트리가 찍히고 네임이 찍히는 거예요. 차일드 노드를,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차일드 노드를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0에 1에 텍스트. 그러면 2008에 나오겠죠. 0에 1에 텍스트. 0번에 이 루트 노드의 0번의 컨트리의 엘레멘트에 1번의 엘레멘트. 그래서 2008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XML을 쓰는 이유가 못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차일드 노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다음은 finding. 내가 관심 있는 엘리멘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찾는데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네이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올까요? 이 네이버의 어트리뷰트인 name이 나오겠죠. name과 direction이 나오겠네요. name과 direction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터레이터는 리커시브하게 모든 서브 트리를 본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네이버라는 이 태그를 찾은 거예요. 이 태그를 찾는데 이 컨츄리에 없어도 이 컨츄리의 자식인 네이버를 찾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더 레이어가 있다 쳐도 네이버까지 찾는 거예요. 보면은 차일드에 그 차일드의 차일드의 차일드를 다 파서 이 네이버라는 태그가 있는 모든 값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컨츄리의 in의 루트에 find all을 해서 랭크가 있고 여기에 랭크를 찾아요. 그러면 1468이 나와요. 이 말은 find all이라는 컨츄리를 찾고 거기에 이제 랭크의 값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find all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이 루트의 차일드 노드에서만 검색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오직 엘레멘트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 커런트 엘레멘트의 직접적인 자식, 커런트 엘레멘트의 직접적인 자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라는 거를 다 찾고 루트에서 이 컨트리에서 랭크를 찾아서 그 값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 안에 컨트리가 아니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city, name, 서울. 자, 이렇게 하면은 얘만 나오겠죠. 근데 city가 서울인 거는 여기 랭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넘버 1.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대신 city를 넣으면은 1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1이 무엇이냐 값이 이걸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city를 찾은 거니까 city의 어트리뷰트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거는 country의 find에 뭐 name을 가져올게요. name. name을 그냥 개수로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서울이 나오는 겁니다. 이 get은 언제 쓰냐면은 이 엘리멘트의 어트리뷰트의 값을 접근할 때 쓰는 거예요. 이 city의 어트리뷰트인 이 name의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modify를 한번 봐볼게요. modify는 이제 이 find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터레이터를 쓴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랭크에 랭크를 찾고 랭크를 하나씩 올리는 걸 하고 싶나 봐요. 그 랭크에 텍스트를 찍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1한 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답니다. 랭크의 set의 업데이트를 yes.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트리에 새로운 엘리멘트가 추가가 돼요. 새로운 엘리멘트를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과를 봐볼게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됐어요 하고 yes가 나와요. 이게 엘리멘트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제 어트리뷰트를 셋을 하는 거네요.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멘트를 또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컨트리에서 컨트리를 찾고 랭크를 찾아서 텍스트를 보여주고 이 루트에 리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어떤 뭐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빌딩은 사실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지만 그냥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뭐 A는 뭐 ET는 이제 그 패키지에서 준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A라는 걸 만들고 근데 빌딩을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트리의 형태를 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C에 D를 넣으면은 두 번이나 여기서 이제 덤프를 해볼게요. 덤프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A라고 하는 거는 엘레멘트잖아요. 그래서 엘레멘트는 여기 이 데이터의 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루트인 거예요. A. 아까 여기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 여기서는 A. 이 XML 더큐먼트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 루트 안에 이제 서브 엘레멘트를 넣는 거예요. A라는 루트에 B와 C를 넣고 C 아래 D를 넣어라. 그래서 B와 C가 이 A의 서브 엘레멘트에 들어있고 D는 C의 서브 엘레멘트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단 API를 호출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텍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에 이미 넣어놨고요. 보통 저희가 API 콜을 하고 서버 투 서버로 통신을 할 때 이제 API 호출을 한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를 받고 텍스트를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XML 포맷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코딩은 UTF-8이고 이제 태그로 값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태그로 둘러싸인 이 하나를 이제 엘리멘트라고 하고 이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한번 봐야 돼요. 보면은 리스폰스라는 루트에 바디라는 차일드가 있고 바디 안에 이제 토탈 카운트 엘리멘트가 있고 페이지 넘버 엘리멘트가 있고 그리고 바디 안에는 아이템즈가 있네요. 바디 안에는 아이템즈가 있고 아이템즈 안에는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찍어 보면은 리스폰스라는 루트가 나올 겁니다. 텍스트를 찍는 게 아니죠. 일단 저기 엘리멘트의 트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텍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UTF-8 인코딩이 안 됐기 때문에 인코딩을 하고 루트를 찍어 보면은 분명히 이 리스폰스라는 트리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엘리멘트는 이제 리스폰스고 이 메모리 주소에 있다. 그래서 보통 루트에 태그를 찍어 보면은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리스폰스의 어트리뷰트는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차일드의 호의 루트에 차일드의 태그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리스폰스에 차일드인 바디와 헤더와 바디가 나올 거예요. 음, 여기 치면은 이제 헤더와 바디가 나오죠. 이 헤더와 바디는 이 루트 노드인 리스폰스의 엘레멘트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데이터에 이 컨트리가 시티가 엘레멘트인 것처럼 헤더와 바디도 이제 엘레멘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이제 스페시픽한 차일드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find를 할 때 여기 써 있죠. first child. 그래서 for의 child의 루트에 find의 body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바디 안에 있는 엘리먼트의 종류가 나옵니다. 아이템즈, 아까 여기 위에서 아이템즈라는 게 있다고 했죠. 바디 안에는 아이템즈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아이템즈 끝났죠, 여기. 네, 아이템즈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엘리먼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먼트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에 바디를 한번 찾았고, 여기서도 단 한 개의 아이템즈만 찾으면 되니까 아이템즈를 찾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아이템은 위에서 이제 이 컨트리라는 걸로 매핑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템즈, 이 데이터가 이제 아이템즈가 될 것이고, 이제 컨트리는 아이템 하나하나가 컨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컨트리에서 아이템즈, 컨트리,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에서 이 컨트리라는 거를 찾았잖아요. 잘 보면은 원래 이게 원래 컨트리였죠. 컨트리를 찾을 때는 find all로 찾았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엘리멘트에서 여러 개인 이 자신의 엘리멘트에서 여러 개일 때는 find all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도 동일하게 find all에서 아이템을 치면 돼요. 이 아이템은 위에서는 위에서 이제 데이터라는 태그는 아이템즈일 거고 컨트리는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럼 find all로 아이템을 찾아서 태그를 찍으면 똑같이 아이템이 나오겠죠. 왜냐면 아이템 하나하나가 컨트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태그는 아이템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템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제가 이제 위에 보면 전용 면적이 있네요. 여기 전용 면적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전용 면적 이라고 치면은 이 전용 면적의 엘리멘트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랭크가 되겠죠. 뭐 이런 랭크. 이게 전용 면적인 거예요. 저기서는 전용 면적 이렇게 전용 면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 랭크를 찾듯이 여기서 랭크 찾았잖아요. find에서 랭크를 찾고 텍스트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에 텍스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에 대한 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전용 면적을 전체를 다 일일이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이 엘레멘트에 속해 있는 아래에 있는 엘리멘트 모두 찾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find all을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find all 하나일 때는 find를 쓰지만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고 치지 않고 모든 태그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기에 엘리멘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의 건축 연도 뭐 등등을 한 방에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 아이템 끊기는 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별을 스타를 치면은 이걸 엘리멘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엘리멘트인 모든 게 다 찍힐 거예요. 그쵸? 이게 아마 뭐 건축연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엘리멘트가 다 찍힐 겁니다. 거기서 이제 태그만 뽑아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잘라줄게요. 그러면 거래 금액, 이게 이제 모든 태그가 되겠죠? 모든 태그에 값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 저희는 아까 find에 원래 텍스트를 찍었잖아요. 거, 거래 금액 치고 텍스트를 쳤는데 이 부분이 엘리멘트가 된 거예요. 그럼 엘리멘트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래 금액은 얼마고 월일은 얼마고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가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이 하나가 데이터고 아이템. 이 하나가 아이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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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템들이 모여서 아이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API 콜을 통해서 서버 투 서버로 이동된 데이터의 XML을 파싱해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의 형태로 뽑아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 부동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추후에 강의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저도 피드백을 받고 또 그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